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다우지수만 올랐다. 경기 방어주가 몰려있는 다우지수가 오르고 S&P는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기술주가 몰려있는 나스닥과 반도체는 크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내린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미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는 AI 우려에 기술주 급락, 엔비디아가 추세 이탈을 했고 기술주만 굉장히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41, 체감은 익스트림 피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지수는 S&P 기준이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는 사실상 정말 익스트림 피어까지도 온 것 같다. 특히나 기술주의 경우에 한해서요. 푸덴콜 옵션은 0.77, 푸덴콜 옵션이 0.80 이상 한 0.90 정도까지 이 레인지에 들어온다고 하면 나스닥의 단기적인 바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공포지수도 익스트림 피어가 되겠죠. 그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익스트림 피어가 오면은 뭐 더 내릴지라도 그 후에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오니까 그때는 전쟁을 해야 한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길게 이어져 온 삼각수렴 쐐기 이탈을 했고 주봉으로 봤을 시에 주봉의 중앙 21선 이탈을 했고 월봉으로 봤을 시 월봉의 5월선 이탈을 했습니다. 조정장이 컨펌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일단 단타의 물량, 단기 물량은 손절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손절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평단이 낮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줍줍을 한 물량까지 현재 여기서 다 던져버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겠느냐. 장투의 물량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1, 2개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아직 장투의 물량까지 매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조정장이 컨펌됐다 하더라도 유효한 지지선은 201선, 파란색 201선입니다. 만약에 201선마저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난 관세 4월 201선을 이탈하면은 쏟아집니다. 그리고 21년 불장의 끝 201선을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해주고 쏟아진 거죠. 201선을 이탈했을 시 하락장의 컨펌입니다. 22년은 완벽한 하락장이었고 25년 4월은 굉장히 좀 짧은 하락장이었죠. 조정장이라고 치면 칠 수도 있는데 하락의 폭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다. 아직은 조정장의 컨펌 수준 여기까지 이탈할 거라고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좋지 않으나 대비는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막 써서는 안 됩니다. 조정장이나 하락장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은 현금 비중이 좀 넉넉할 때 견딜 수 있는 것이지 현금 비중을 다 써버리면은 최악의 경우의 수가 왔을 때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지점에 패닉셀을 하게 된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지선은 201선 168달러. 엔비디아가 201선을 이탈하면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201선까지는 현재 한 3% 정도 남아있다. 그런 상황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NVDS, 엔비디아 1.5배 숏 짧은 데일리 단기 매매로 고려할 수가 있겠다. 엔비디아는 168달러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반도체는 21선을 이탈했던 경우가 요때도 한번 있었고 요때도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21선을 이탈했습니다. 21선 이탈했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주봉의 21선을 이탈하면은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현재까지는 반도체가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며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조만간 바닥이 잡히고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게 내렸습니다. 지난 4월 관세빔 고점 대비 한 25% 내렸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 한 26% 정도까지 내렸습니다. 거의 4월 관세빔과 비슷한 고점 대비 하락률이에요. 금주 이 거래일 남았는데 마소 발로 시작된 이 하락이 마소가 극복하고 올라줘야 반전을 이어낼 수가 있다. 마소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조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소가 상승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섣불리 추매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테슬라는 사태가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메인 상승의 채널 이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이 라인에서 움직이다가 그 라인을 이탈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아직도 높은 위치지만 체감적으로는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위태위태하고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01선 지지를 봐야 됩니다. 381달러. 일론 머스크의 평단과도 같은 구간이죠. 현재 기준으로 대략 6% 정도 남아있다. 되게 많이 남아있네요. 테슬라에 추가적인 하락이 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TSLQ, 테슬라 2배 숏이 있습니다. 역시나 데일리 단타로 해야겠죠. 숏을 치라는 게 아니라 해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구글은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캐펙스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구글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해서 이제 우리는 조정장에 대비해야 된다. 솔라이트는 최근에 이 하단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큰 상승이 나와줘서 이 빗각의 저항을 뚫어줬기 때문에 장중에 매도가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저 같은 경우도 매도를 진행했고 힘든 장에서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익을 거둔 상황. XIFR 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XIFR도 내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잘 방어를 해준 모습. 어제 에너지주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좀 더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전 24년 3월의 고점도 부셔버리는 모습, 21년 이 고점 한 65K 라인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끝없이 내리네요. 비트코인의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으니 굳이 공격적으로 투자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차트의 상황으로는요. 오늘의 일정은 장후에 아마존, 아이렌, MST 실적 발표가 있고요. 구글도 나스닥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나스닥을 살릴 거라고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왕 조정이 올 거면은 좀 빠르게 오고 빨리 바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일 일정은 유로존, 영국의 금리 결정 동결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시장을 돌리기 힘든 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베스팅의 새 세일 최대 50%의 할인 더 시저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추가 1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증시가 끝없이 내리진 않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현금 비중을 다 소진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공부 자료가 많이 있는 사이트가 investing.com입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소소하지만 계속 단기 매매로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실 많이 올랐고 25년 4월 이후에 제대로 된 조정 한번 없었잖아요. 그 조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끝없이 내릴 것 같지만 또 조정이 끝나면은 반등을 시작할 거니까 무리한 매매보다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어디서 지지가 잡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